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학생들이 수학 선행에 대해서 올바른 선행에 대한 방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과 마찬가지로 수학 선행의 득과 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선행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진로진학 연구소인데요. 이 저뿐만 아니라 유명 입시 전문가들과 그리고 교사,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유일한 입시 공유방입니다.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자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번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 변경되기 때문에 들어오실 경우 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행 학습과 예습의 정의를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데이터인데요. 선행을 한 학생 10명 중에 1명은 득이 됩니다. 예,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고, 5명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4명은 오히려 이 선행 때문에 학습 의욕이 상실됐다. 그래서 수포자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선행은 최소 2년 정도 앞을 예상하고 과정을 학습하는 건데요. 초등 과정을 충분히 습득이 돼야 상위 수준의 수학을 배운다면 이건 알맞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선행 위주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학생이. 그리고 또 하나 현 과정을 90% 이상 나는 다 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냥 선행한다고 나도 따라서 선행한다든가 주위 자기 친구가 뭐 학원에서 선행하니까 나도 한다든가 이렇다면 이거는 큰 부작용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보다는 그 예습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방학 때나 이럴 경우 다음 학기에 개념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그 방학이 끝나고 학기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풀었던 개념의 응용 문제집과 심화 문제집을 푸는 정도. 예, 요게 이제 예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행하는 데 유리하고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그리고 수업 시간을 완벽 이해를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루지 않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끝났습니다. 자기가 모르면 끝까지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든가 이 미루지 않는 이 수학 공부 방법이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은요, 단계별로 이게 학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약 한 학기나 한 1년 정도 선행을 추천을 제가 해 드리고요. 너무나 앞서가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수학을 이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수학은 단계별 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선행은 오히려 그 학생의 흥미와 자신감을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과도한 선행 때문에 수포자가 나온다. 이런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념 이해가 안 되면 선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은 개념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초등은 연산 기초가 완벽한 후에 중등 선행해야 효과적이고요. 이 수학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의 기반은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이 어휘력이 없는 학생들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문제풀이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어휘력을 키우는 독서가 병행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내신 실력이 선행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각 단원의 개념 파악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요. 이 개념을 또 이게 연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암기하지 말고 응용, 문제풀이에 더 집중해라. 학생에게 맞는 선행과
선행 학습 양, 많은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보다 사고력이나 응용력 적용을 이 학생이 하고 있는지 그거를 부모님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선행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결정한다. 이 테마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수학이 90점 이상 학생들이요. 오히려 고등학교 가면요. 이게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수학 선행 방법을 잘못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지 않고 지나친 선행이나 문제풀이만 반복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짜 수학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상위권 학생 중에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이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개념이나 어려운 문제 스스로 풀이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이 수학 공부의 본질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죠. 문제를 독해하고 분석 능력, 이건 뭐라 그랬죠? 독서가 관건이죠. 독서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 학습한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추론 능력을 갖추는 거.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분석해서 풀어주는 거. 그래서 그 시험 수학 문제는요,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푼 것이 바로 실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방법인데요. 문제를 다수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라도 스스로 풀이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력이 강한 아이는 문제집을 많이 풀지 않습니다. 예. 한 권만 풀더라도 모든 유형에 적응이 가능하게 한 권의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초중학생 문제 해결력의 심화 학습이 아닌 선행 위주의 학습이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착각하는 건데, 선행하고 있으면 부모님들도 자녀를 만족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2까지 나갔어. 수1까지 진도 나갔어. 근데 이런 진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행보다는 심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올바른 수학 공부법입니다. 올바른 선행 한 학기 과정을 기본 개념을 익히는 거, 그리고 심화까지 충분한 학습 후에 선행을 나간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행 방법이고요. 미취학 학생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독서가 모든 과목의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못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요. 해결력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 해결력은 독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사교육 선행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 심화 학습을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 자기 자녀를 보내서 학원에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20명 이상 학생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수학을 가르친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은 학생 개개인이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맞춤형 코치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고등선행에 앞서 중학 수학을 완결해라. 예, 이건 제가 실감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도 강남에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저희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예로요. 최근 예로 저희 학교에서 90점 이상 맞은 학생입니다, 수학을. 근데 휘문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70점 밑으로 나왔어요. 예. 이 친구 분명히 선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중학교 심화 수준을 완벽히 학습하는 것이 시작이다. 예. 오히려 선행을 하면요,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모른답니다. 얘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빨리 다시 중학교 과정을 해라. 중학교 1, 2, 3학년 센 수학을 한 두세 번 반복하고요. 또 심화서가 있죠. 일품 최상위 A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충분히 학습 후에 고등학교 선행을 하시라는 거. 다음 학원 진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학습 충분 조건을 확인해야 되고요. 중학 심화서 모든 문제를 완벽히 풀어야 고등학교 수행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화서도 다 안 풀었는데 그냥 앞서 나간다? 이건 잘못 나가고 있는 거고요. 중학 심화서에 수학 1, 수학 2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완전 학습이 중학교 때 중요하다는 거. 다음에 과학고 지원 학생들 이런 경우 많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 심화를 시키는데 중학 수학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학 수학이 안 돼 있고 고등 수학을 바로 올라간다? 이거는 이 학생 나중에 가면 수학에 대한 흥미도 잃고 수포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중등 수학의 개념, 응용, 심화 수준이 스스로 학습이 된 경우만 선행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고1, 2학기 수학 성적은 고3까지 이어집니다. 고1, 2학기 중에 또 기말고사 성적은 고3까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1, 1학기 수학 만점의 목표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선행 방법이고요. 또 하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가요. 중학교 3학년까지 거의 엇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에 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무리한 선행은 독이 된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의 학습 능력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수학에 관계된 80% 이상을 이해하는 학생이라든가 선행 과제가 해결 시간이 긴 학생 있잖아요. 선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긴 학생들은요. 여기에 선행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포자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리한 선행을 하면 안 된다. 또 예습보단 복습. 그날 배운 학습 내용을 반복하고요. 복습 과제 그리고 오답 노트를 완벽하게 익혀야 됩니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다음에 학원 선택할 때요. 고등 전문 학원 선택할 때 수능 과정까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개념 티칭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학원 교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학원 선택을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심, 끈기, 수학에 대한 긍정적 시각, 자기 존중감이 강한 학생, 이런 학생은 선행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포자는 위와 반대로 부모님이 강제로 수업을 시킨다든가 강제로 선행을 나간다든가 수학에 흥미가 없다든가 이렇다면 이 학생은 수포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선행 방법이죠.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개념입니다. 개념. 수학은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 학습 책을 완벽하게 끝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념 학습 책이 뭐가 있죠? 제일 추천드리는 게 바로 제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 외에 참고서를 보면 풍산자 수학이나 수학의 바이블, 기본정석, 숨막군 라르데, 그다음에 개념원리 이런 책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정리, 암기 과정, 증명이해 이런 남에게 설명할 정도의 그 교과서 자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인강하는데요. 인강 후에 뭐가 중요하죠? 복습이 중요합니다. 자기 것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이 화면에 그냥 설명만 하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것 같지만 복습을 안 하면 인강의 효과가 없다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문제풀이 개념 이해 후에 다양한 난이도. 자, 수학에는요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별로 그다음에 유형별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기본 정석 연습 문제나 아니면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아니면 센 수학에서 BC 단계 이런 문제들을 문제풀이를 하실 때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의 기초적인 문제풀이가 먼저입니다.
그다음에 응용 문제, 그다음에 문제를 못 풀면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개념, 개념 공부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게 어떤 여러분들이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그래서 또 하나 고등학교 선행과목 중에 심화학습 문제 공부인데요. 심화 문제집은 여러분 많이 아시죠? 블랙레벨, 실력정석, 일품, 1등급 수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실력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이 문제집을 풀 때 절대로 해설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 학습 개념을 유추해서 문제를 풀고 문제를 잘 못 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부터 보셔야 됩니다. 예. 어떤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개념이 뭐지?'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적용되는 개념 풀이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뭐 자이스토리, 마더팅, 기출문제집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해설지는 절대 보지 말고 풀 것.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설지를 봤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 요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고등 수학 성적은 결국 심화에서 결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현재 학년 해당 학기 내신에 여러분들이 몰두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다음 선행을 했어도 결국 해당 학년 학기에 얼마만큼 심화에 노력하느냐. 이게 수학의 고등학교 수학의 점수의 기본입니다. 때문에 요거 꼭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다가 모르시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라 했죠? 개념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으로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을 해 줍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